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하지만 꼭 챙겨야 할 아주 쏠쏠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고요? 한마디로 내 돈 내놔 하는 거죠. 내가 더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는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꽤 짭짤할 수 있다는 사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보험료 환급금 그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볼까요? 먼저 왜 이런 환급금이 발생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아니, 내가 낸 돈인데 왜 환급을 해줘? 뭔가 복잡할 것 같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보험료 과오납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직도 하고 퇴직도 하고 소득도 변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보험료가 중복으로 납부되거나 실수로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했는데도 몇 달치 보험료가 더 나갔다거나 직장을 옮기면서 한 달에 2번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마법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은 사실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개개인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상에서 미처 조정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득 변경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죠. 연말정산 후에 소득이 조정되면서 내가 미리 냈던 보험료보다 실제 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때 발생한 차익이 바로 환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지역가입자 분들도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변동되면서 보험료가 과다 납부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게 잡혀서 보험료를 많이 냈는데 나중에 실제 소득이 그만큼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그 차익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어때요? 뭔가 아리송하지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건 확실하죠? 특히 이런 소득 변동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에게 더욱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욱 세심하게 본인의 납부 내역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인데요. 만약 한 해 동안 의료비로 너무 많은 돈을 썼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소득 수준별로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소득 하위 계층 분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무려 13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정말 꿀팁 중에 꿀팁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돈까지 돌려받다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아픈데도 행복한 순간 아니겠어요? 이 제도는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회 안전망의 일환이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이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경감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는 등 자격이 변동될 때 보험료가 잘못 계산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이중으로 계산돼서 보험료가 과다 부과되는 경우에도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의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두 가지 소득에 대해 각각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냈다고 끝이 아니라 내가 혹시 더 낸 건 없나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2025년에는 어떤 분들이 환급 대상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오납된 보험료가 있는 분, 이직이나 퇴사 후에 중복 납부한 분, 소득이 다시 산정돼서 원래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분, 그리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이중 계산으로 초과 납부가 된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왠지 내가 해당될 것 같다 싶으시면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더라도 혹시 하는 마음에 한 번쯤 조회해보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행운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방법입니다. 이게 또 복잡하면 안 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몇 가지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인터넷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신 후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끝.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내역 확인은 물론 바로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탭 몇 번이면 내 돈이 눈앞에. 공단 홈페이지는 사용자 친화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공단 홈페이지 내의 이용 가이드나 FAQ를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더 건강보험 모바일 앱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없는 분 없죠? 앱을 다운로드해서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동 중에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확인 가능. 정말 편리하죠? 더 건강보험 앱은 개인 건강보험 정보 조회는 물론 보험료 납부 내역, 자격 변동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만능 앱이니 아직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설치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앱을 통해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중요한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바로바로 푸시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번. 이곳으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물론 전화가 많을 때는 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내 돈을 찾는 일이니 이 정도 기다림은 감수해야겠죠? 상담원 연결이 어렵다면 ARS 안내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여러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바쁜 시간대를 피해서 전화하면 좀 더 빠르게 상담원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이나 앱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분증만 들고 가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처리해 주실 거예요. 사람이 직접 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한 분들도 계시니까요. 전국 각지에 공단 지사가 분포되어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직장 근처의 지사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지사 방문 시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전화로 예약하거나 방문 시간대를 확인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만약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공단에 등록해 놓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서비스도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편하겠죠? 한번 등록해두면 다음에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은행에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특히 이사를 자주 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주소나 소득 변동이 잦은 분들에게는 더욱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환급 신청 유효 기간이에요. 환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무려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내 돈인데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돼 버려요. 맙소사 2022년에 과원납된 금액은 2025년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늦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보는 즉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해보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걱정된다면 스마트폰 알림이나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멸 시효가 임박하여 급하게 신청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환급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어도 다른 사람 계좌로는 입금이 안 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는 금융 사기를 방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등록된 계좌 정보가 오래되어 변경이 필요하다면 미리 공단에 연락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지인이 돌아가셔서 사망자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상속인이 가족관계 증명서, 재적 등본, 위임장 등이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지방세 미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내 돈 받으러 갔다가 밀린 세금부터 정산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어차피 내야 할 돈이니 미리 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이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 본법에 따른 것으로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환급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원래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다면 혹시 미납된 지방세는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고, 바로 피싱 사기 주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절대 네버 문자 메시지로 환급 안내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절대 그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100% 사기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내가 당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내 돈을 찾으려다 오히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안전이 최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내용을 널리 알려서 함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꽤 쏠쏠하죠?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서 꼭 챙기세요. 우리 모두 현명하게 내 돈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건강은 물론 재정 건강까지 챙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